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랑 조금 다른 팟캐스트를 준비해봤어요. 평소에는 원래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역사. 한국에는 정말 긴 그리고 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역사 이야기는 남한과 북한, 이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이 두 가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한국, 이 한반도, 한국이라는 이 땅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하나의 나라였던 한국이 어쩌다가 북한, 남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됐을까요? 요즘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정말 자주 북한의 도발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도발 뉴스는 어떤 거냐면 도발하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서 계속 야, 싸울래? 내가 너 한 대 때려도 돼? 싸우자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걸 도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나 뉴스 같은 미디어에서 김정은, 이 킴스 패밀리 아니면 북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어디 바다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뉴스라던가 아니면 북한이 지금 뉴클리어 범, 그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북한이랑 남한이 지금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 이 한국 사람들은 과연 나라가 합쳐지길 바랄까요? 다시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할까요?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이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과연 통일을 나라가 합쳐지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이야기 좋아하세요? 역사.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였어요. 히스토리. 저한테는 이 역사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역사를 설명할 때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던가 전쟁 이름이라던가 몇 년도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 너무 안 들어와서 저는 역사를 제일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역사를 공부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꼼꼼히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치 드라마를 하나 본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를 하나도 몰랐던 제가 이해할 수 있었을 만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역사를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얘기가 너무 쉬운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제 한국어에 집중하면서 한국어 표현들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팟캐스트에서 자주 제가 말하게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팟캐스트가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한, 북한, 이 South Korea, North Korea 두 가지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democracy, 사회주의, socialism, 그리고 공산주의, 커뮤니즘 이렇게 세 가지도 자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통일,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서 다시 한 나라가 되는 게 통일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어도 알았겠다. 지금부터 남한과 북한, 이 가슴 아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남한, 북한, 이렇게 사우스, 노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일본,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챕터고요. 두 번째 챕터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한국 전쟁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네, 그럼 챕터 1, 일본, 그리고 미국과 소련입니다. 1910년부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지배를 받았다. 이건 어떤 거냐? 일본이 한국을 조종했어요. 이렇게 게임할 때 이렇게 띡띡띡띡 조종하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너네 한국말도 쓰지 마. 일본말 해.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문화, 한국 영화 이런 거 보지 마. 일본 문화만 따라해.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지배를 얼마 동안 하고 있었냐면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35년간 지배를 받았으니까 1945년까지 일본의 조종을 당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근데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게 있었죠. 제 2차 세계대전. World War II 맞나요? World War II. 제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전체, 이 지구 전체가 막 전쟁을 하던 정말 큰 전쟁이었죠. 근데 이 전쟁이 마지막에 미국이 일본을 이기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한국을 조종하던 것도 이제 끝냈던 거예요.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게 한국에서는 광복절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드디어 35년 만에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같이 살 수 있다. 한국어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와 하면서 그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굉장히 신나했어요. 이렇게 한국인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 때 세계적으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 미국이랑 소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영어로는 소비에트 맞나요? 지금은 러시아인데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아니야. 소련과 미국이 여기 아시아 나라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가 관리를 하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위치였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둘 다 한국을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랑 소련이 얘기를 잘 해서 그러면 소련 너네가 한국의 위쪽, 북쪽을 가져가. 미국은 한국의 아래쪽, 남쪽을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거기 없었고 이 힘이 센 나라였던 미국이랑 소련이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평하게 딱 반으로 나눌까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세계 지도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38도, 지도에서 38도쯤에 있는 이 선이 한국을 딱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소련이 관리를 하고 아래쪽은 미국이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한국이 갈리게 된 건 정말 이 미국과 소련이 3 시간, 4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순식간에 반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한국이 다른 두 나라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련이 위쪽을 잠깐 관리를 해 주고 아래쪽은 미국이 관리를 해 주자 이렇게만 얘기가 된 거였어요. 그럼 다음 챕터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음. 한국은 이렇게 미국, 소련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은 35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야,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막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였어요. 음. 그래서 이 소련이랑 미국이 좀 관리를 해 주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소련은 사회주의였고 미국은 민주주의였으니까 이 서로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관리하니까 이 생각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더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음.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정말 폭발적으로 달라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또 힘이 센 나라들 뭐 미국, 소련,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아 이제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하나. 계속 저렇게 반으로 나눠야 하나. 아니면 알아서 하게 그냥 한국한테 알아서 하라고 줘야 하나.'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자 하고 미국이 의견을 내게 돼요. 근데 이 의견을 낸 걸 한국에 있는 신문 회사에서 잘못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신문을 뽑아 보니까 소련이 이렇게 "한국을 나눠서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던 거랑 반대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그렇게 힘들게 35 년을 보냈는데 아니 또 이번에 또 무슨 미국이랑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조종할 거래.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특히 민주주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게 그냥 넘겨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상하게 나온 신문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 소련 나쁜 사람들 왜 우리를 또 조종하려고 하나.'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셜리즘 사회주의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하면서 그 "소련이 주장했다."라고 나온 그 기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람들, 민주주의 사람들 생각이 정말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서로 화가 났어요. 음. 그런데다가 이 미국과 소련의 사이도 나빠집니다. 그때 영어로는 콜드 워라고 하는데 미국과 소련의 사이도 나빠지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한 북한의 생각 차이를 다시 붙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음.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1948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3년 만에 다시 남한, 북한이 각각 리더를 뽑게 돼요. 각각 리더를 뽑았다는 거는 이제 정말 다른 나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남한의 리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뽑게 되는데요.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커뮤니즘 이런 거를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북한의 리더는 완전 커뮤니즘을 잘 받아들이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킴이죠. 첫 번째 킴을 리더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점점 더 소련을 닮게 됐고 남한은 점점 더 미국을 닮게 됐어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남한,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뉘게 되고 2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북한에 있는 이 김일성이 "나는 이렇게 한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남한을 다 잡아먹어서 전체 다 북한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이 김일성,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한과 함께. 이걸 한국전쟁 아니면 6.25 전쟁이라고 불러요.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이라서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엄청 심각하게 싸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남한을. 거의 다 잡아먹고 이제 여기 조금만 잡아먹으면 그냥 이 땅은 북한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한이 미국이랑 힘을 합쳐서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그래서 이제 남한이 북한을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다시 이렇게 눌러요. 아래로 눌러서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제자리로. 그냥 이 전쟁 동안 사람만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0만 명. 군인들이 300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죽어서 그 군인 중에는 한국 군인들도 있었고 UN 군인들도 있었고 중국 군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이 그냥 목숨을 잃었던 정말 안타까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 전쟁 그만하자. 잠깐 좀 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래는 38선으로 딱 이렇게 일자로 반을 나눴는데 이번엔 휴전선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선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 휴전선을 그으면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그냥 휴전이라고 해서 전쟁 중이지만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이 이렇게 전쟁을 쉰 지 70년째
되는 되는 해였고요. 올해가 71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일본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기면서 한국은 해방하게 돼요. 일본으로부터 풀려나게 돼요.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한국을 소련 그리고 미국이 각각 북한, 남한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차이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 다른 리더가 생기게 되고 이 북한 쪽의 사람들이 남한을 쳐들어오는 한국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남한 북한이 이제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국인들도 그냥 일상생활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한국이 전쟁 중이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바쁘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전쟁을 한다고?'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 그리고 남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우선 남한, 대한민국이죠. 남한은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5 년마다 한 번 뽑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이제 옛날보다는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봐도 좀 돈이 있는 나라,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TV 이런 걸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이나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케이팝,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 문화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진 독재 시스템입니다. 독재 시스템. 음. 그래서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그 킴 패밀리 주의예요. 그 한 가족이 계속 리더를 하는 그런 구조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뭐 나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문화를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를 보는 게 다 제한적이라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북한 한 사람과 남한 한 사람의 그 경제력 차이가 20배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북한의 모습은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가끔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 옛날 한국 모습 그대로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일 때문에 북한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달랐대요. 완전 그냥 다른 인종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 전쟁을 했던 시기의 한국, 뭐 60년 전, 70년 전에 한국 모습 그대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 지금은 북한 사람도 남한에 올 수 없고, 남한 사람도 북한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소식도 알 수 없고요. 자료, 뭐 데이터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도망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탈북자, 탈북민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 도망쳐서 남한으로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북한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정도입니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과연 통일을 원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는가?'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려웠어요. 보통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50%,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50%, 그래서 반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어려지면 뭐 10 대, 20 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점점 관심이 줄어듭니다. '통일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이대로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쪽 사람들. 음. 왜냐면 10 대, 20 대, 30 대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생각이 솔직히 많이 없고요. 어 취업하느라고 바쁘고, 뭐 학교 가느라고 바쁘고, 여행 가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관심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음.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높은 사람들 빼고 일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남한의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20배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경제력 차이가 20배 정도 나요.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남한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내야 해요. 음. 그래서 당장 내일 통일이 되면 저는 엄청 많은 돈을 나라에 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남한 사람들이 '아,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이미지가 안 좋아요. 북한은 글로벌하게 놀림을 받고 있어요. 막 "킴이라는 사람이 또 미사일을 쐈다. 에, 웃기다. 뭐 하냐." 막 이렇게 놀림을 받잖아요. 이게 남한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쟤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남한은 항상 "우리 통일해 볼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북한은 항상 "저 남한들 기회만 되면 언젠가 꼭 다 잡아먹을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냐면 이 킴이라는 사람은 신이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고, 외국 이런 거 몰라도 되고, 킴만 잘 따르면 된다,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우리들과. 아니, 남한 사람들과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 그 차이, 생각의 차이로부터 오는 차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범죄, 뭐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 "통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통일이 되면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끝납니다. 전쟁에 대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몰라요. 내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냥 가끔 한 번씩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음. 작년에 제가 정말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 6시 그때쯤에 핸드폰이 막 왱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이러고 일어나 봤더니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숨으세요."라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인터넷을 켰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저 진짜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통일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 물론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요. 하지만 멀리 보면 한국이 두 배로 커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힘도 굉장히 세질 거고 돈도 나중에는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한 나라 사람이었잖아. 하나의 나라의 사람이었으니까 "통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음. 남한의 리더, 북한의 리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문화 교류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어 정치 문제로 뭔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저 디디는 통일을 원할까요? 저는 북한이 정말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북한에 한번 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북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 보고 싶기도 해요. 북한에 있을 다양한 사투리 이런 것도 엄청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북한 음식 중에 평양냉면 이 평양냉면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평양냉면도 한번 먹어 보고 싶어요. 음. 하지만 통일? 통일은 아직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해 볼 수가 없냐면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먼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먼저 끝내고 이제 평화로운 상태에서 '우리 나라를 합칠까 말까.'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이 너무 무섭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에 대해 알면 알수록 뉴스로 보면 볼수록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 없이 화해했으면 좋겠고 천천히 조금 이렇게 '통일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나랑 똑같은 그 20 대의 한국 여자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자유롭게 꿈도 펼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같이 평양냉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양냉면 먹으면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 어떤 글이냐면 아까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 중에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김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구. 이분은 통일을 주장하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통일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 김구라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그 통일을 외칠 때 "통일합시다."라고 하면서 쓴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게 정말 느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들어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겠구나. 그리고 이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걸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명의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3천만 자매 형제여, 우리의 나라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을 1,000만 명 희생해서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세상은 다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3차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만난 그 남편과 그 아들을 또 다시 전쟁으로 보내야만 하는 운명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이 지긋지긋한 지겨운 전쟁을 또 바라겠습니까? 3천만 자매 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딱 한 번만 잊어봅시다.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해봅시다.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해왔던 싸움을 멈추고 조금만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봅시다. 마음속에 있는 38선이 없어져야 땅 위에 있는 38선도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소원은 3천만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통일된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 몸을 희생하라면 기꺼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다가 38선 위에 쓰러지게 되더라도 남한과 북한을 나누고 각자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기 전에 북쪽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이들도 그들의 집을 다 잘 찾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3천만 동포 자매 형제여, 이 글을 쓰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미래의 건강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나눠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남한과 북한의 모습은 어떤지,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사연 코너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팟캐스트에서 소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역사 이야기만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너무 어렵진 않았나요? 역사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